네, 문제 보실게요. 1번 요양보호 실천의 네 가지 원칙 중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접촉하기. 붙잡고 손끝으로 접촉한다. 2. 대면하기. 위에서 내려다보며 옆에서 힐끗 본다. 3. 말하기. 무언가 이야기를 한 후 최소 3초 이상 기다린다. 4. 말하기.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는 말을 걸지 않는다. 5. 일어서게 하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반드시 부축해야 한다. 몇 번이에요? 네, 3번에 말하기. 무언가 이야기를 한 후에는 최소 3초 이상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 방에 들어갈 때도 노크를 하잖아요. 두들기고 3초 기다리고. 예, 그래서 대상자가 뭔가 이야기를 한다면 3초를 기다려야지 말을 할 만한데 또 다른 걸로 바꾸고 이러면 나중에는 말문을 닫아버리죠. 그죠? 예.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은 3초 이상 기다린다. 그리고 일어서게 하기도 있어요. 그런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반드시가 틀린 거죠. 반드시라는 거는 이거는 전적인 도움이에요. 대상자를 도울 때는 필요한 부분만을 도와야 된다 했고 접촉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붙잡고 손끝으로 접촉. 손끝으로 접촉한다든지 위에서 손가락으로 잡는다든지 그러면 억압하는 느낌을 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밑에 관절의 밑에 부분을 지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받쳐줄 때는. 그 다음에 2번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매사에 자신감이 감퇴한다. 질문에 대해 대답을 망설이거나 중립을 지키곤 한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1. 우울증 경향의 증가. 2. 내향성의 증가. 3. 경직성의 증가. 4. 의존성의 증가. 5. 조심성의 증가. 네, 정답은 예, 5번의 조심성의 증가이죠. 그러니까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을 기해요. 신중을 기한다는 거는 조심조심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중립을 지키겠다. 이것도 조심스러운 거죠.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예. 근데 융통성이 없다. 이게 나오면 경직성의 증가예요. 그래서 이 조짐성의 증가, 경직성의 증가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 꼭 기억하셔야 돼요. 3번 다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공적 부조 제도를 고르시오. 1. 고용보험제도 2. 국민연금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답은 네, 5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공적 부조라는 거는 이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게 뭐예요? 최저생활이 나오면 기초생활수급권자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자체에서 해주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거를 보장을 하기 위해서 수급권자들이 수급비가 나오잖아요. 그걸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그거를 공적 부조라고 그래요. 근데 시험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하고 물어보면 공적 부조가 답이고 공적 부조라고 나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요거는 지자체에서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4번 대상자가 체온이 높은데도 목욕을 시켜달라고 한다. 이때의 대처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차가운 물로 목욕시킨다. 2. 목욕 대신 샤워를 시킨다. 3. 해열제를 먹인 후 목욕시킨다. 4.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 5. 가족의 동의를 받은 후 목욕시킨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줘야 되겠죠. 체온이 높을 때는 목욕을 시키면 안 돼요. 근데 부분적인 목욕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
5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 대상자에게 복지용구 사용 방법을 알려주었다. 2.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내주고 있다. 3. 시설장의 부탁으로 급여 시간을 부풀려서 기록하였다. 4. 대상자에게 높은 등급을 받도록 거짓 행동을 하도록 하였다. 5. 가족 수발 요양보호사들이 교차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한다. 정답은 1번에 대상자에게 복지용구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을 내주거나 시설장이 급여 시간을 부풀려서 기록하라고 해서 거짓으로 기록을 한다든지 또 등급을 받도록 거짓 행동하도록 알려준다는 거 이런 거 다 불법적인 행위예요. 그리고 가족 수발을 하는데 교차 서비스라는 거는 서로 A라는 요양보호사, B라는 요양보호사 있고 A라는 어르신이 있고 B라는 어르신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가족이 돌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족이 이렇게 해서 돌보면 1시간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1시간을.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3시간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1시간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A라는 요양보호사가 A라는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A가 B를 본 걸로 해서 3시간을 기록하고 B는 A를 본 걸로 해서 3시간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1시간이지만 이게 교차 서비스예요. 이거는 불법이죠. 불법. 그래서 요 얘기는 또 다른 시험에도 나와요. 교차 서비스를 했을 때 이 답을 찾는 거는 불법이라고 한다. 불법이라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게 답이에요. 교차 서비스 하면 안 돼요. 6번 다음 중 나이, 성별, 인종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노인복지의 원칙을 고르시오. 1. 참여의 원칙, 2. 존엄의 원칙, 3. 독립의 원칙, 4. 자유의 원칙, 5. 자아실현의 원칙. 정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이요? 2번이에요. 2번. 나이나 성별, 인종 이거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존엄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성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가 여자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도 계신데 아버지는 돌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복지관을 다니고 있는데 이 어르신이 등급을 이제 다시 좀 받아가지고 재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한테 오전에는 어머니를 봐주고 오후에는 저희 아버지를 좀 돌봐주세요 라고 요양보호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답은 네, 시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답인데 저는 남자 어르신은 안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남자 어르신은 안 봐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성별 여기서 걸리죠. 존엄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하고 직접 얘기할 거가 아니라 네, 시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설장한테 가가지고 시설장님 저는 애초부터 여자 어르신만 보기로 했는데 이 보호자가 남자 어르신을 돌봐달라고 하니 나는 요 집은 못 갈 것 같아요. 그거는 시설장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장도 애초에 이분은 여자 어르신만 돌보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분을 돌볼 수 있게 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호자랑 같이 실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존엄의 원칙이다 라는 거죠. 7번 대상자가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 자주 기저귀 안으로 손을 넣을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억제대를 사용한다. 2. 기저귀를 꽉 조여준다. 3. 상하이가 붙은 옷을 입힌다. 4. 음부의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 5. 화장실로 이동하여 변기에 앉힌다. 정답은 4번, 5번. 4번이 인원수가 더 많아 4번으로 쏠렸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기저귀를 차고 있는 사람은
기저귀 안으로 손을 넣었다 그래서 화장실에 이동해서 변기에 앉힐 수는 없어요. 화장실까지 못 가니까 기저귀를 차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기저귀 안으로 손을 넣는다는 이유는 대상자가 음부에 뭐 습진이나 피부에 상처가 이런 게 있어서 불편해서 손을 넣을 수도 있고 또 습관적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부의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가 이게 안 나오면 또 뭐가 나오겠어요?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손톱을 짧게 깎아주어서 상처가 나지 않게. 그죠? 손은 어차피 너니까 자꾸 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손톱이 길면 상처가 나겠죠. 그래서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또 다른 거는 손을 깨끗이 닦아준다. 깨끗이 닦아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을 넣더라도 지저분하지 않으니까. 그쵸? 예. 뭐, 요로 감염이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자꾸 만지거나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교재의 68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상황에 대한 대처가 나와요. 상황에 대한 대처. 거기에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넣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답이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그렇게 나올 경우에. 그게 68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상황별 대처 방안이 뭐 1안, 2안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수시로 그냥 잡지책 읽듯이 한 번씩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영상에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가 답이다라는 거예요. 기저귀가 꽉 조여져서 불편해서 자꾸 손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저귀가 꽉 조여져 있는지 살핀다. 이러면 또 그게 답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진 않고 그 중에 하나가 시험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8번 다음 사례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대상자가 아들이 손주들 보라고 가족사진 액자를 주었는데 방에 걸어 놓아도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양보호사가 죄송하지만 생활실에는 개인 물품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 대상자가 이 시설에서 침해받은 권리가 무엇이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5.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 4번이죠. 개인적으로 설치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가 침해가 된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9번 다음의 내용에 속하는 노인학대 유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집안에 없는 사람 취급을 한다.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1. 방임 2. 유기 3. 자기방임 4. 신체적 학대 5. 정서적 학대. 정답은 그러면 대답해 주세요. 아직 정답은 안 했어요. 네, 정답은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없는 사람 취급하고. 일단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로 학대하는 거는 정서적인 학대예요.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 아니면 뭐 나가서 죽어라. 뭐 이런 화난다고 막 하는 이런 말들 다 정서적인 학대인데 이런 정서적인 학대는 어르신이 받는 신체적인 학대 못지않게 충격이 크다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라 해서 그게 어르신을 뭐 때리거나 이런 거보다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서적인 학대도 신체적인 학대 못지않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10번 방문 요양 서비스 중 수급자가 아들로부터 학대를 받아 몸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때 신고하는 기관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경찰서 2. 보건소 3. 의료기관 4. 주민자치센터 5.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정답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신고예요, 신고. 신고는 경찰서 아니면 또 뭐예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랑 경찰서랑 같이 나오진 않아요, 답에.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신고는. 근데 우리가 때린 거를 실질적으로 봤어요. 그러면 신고를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멍이 드는 걸 발견해서 이거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대를 받는 거를 볼 때도 신고고 학대가 의심이 될 때도 신고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예요. 그래서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벌금을 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거고 이 학대를 받은 노인들이 거기서 쉴 수 있고 숙식을 제공받고 기본적인 의료비를 제공을 받는다라고 나오면 그거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예요. 근데 여기 쉼터에다 신고하는 건 아니에요. 신고라고 나오면 노인보호 전문기관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거고 이 학대 피해를 받은 노인이 숙식을 제공받고 기본적인 의료비를 제공받는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라는 거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11번 다음 중 대상자나 가족이 건강상태, 치료,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을 요구할 때 허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윤리강령을 고르시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정답은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는 거는 사생활이죠. 사생활. 정보 제공을 하면 벌금이 얼마예요? 벌금이 1000만 원. 세요. 사생활. 그래서 그냥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선생님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커피숍에서 막 누구 어르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름을 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안 대면 나중에 저 선생님 우리 뭐 어르신 입소에 계신 데 있는 선생님인데 근데 꼭 말하는 게 꼭 우리 아버지 얘기한 것 같아. 근데 이름을 안 대면 아니라고 우겨대며 우길 수라도 있는데 이름을 대버리면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개인 사생활과 비밀보장의 권리 침해가 받는 거예요. 12번 다음의 방문 요양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보호자가 어머니께서 욕창이 심하셔서 욕창과 관련된 복지 정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때 요양보호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1.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물어볼게요. 2. 비용을 주시면 제가 구해드릴게요. 3. 제가 판단할 때는 욕창이 심하지 않으세요. 4. 복지연구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게요. 5. 지인이 운영하는 복지연구 사업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정답은 4번. 유인 알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연구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는 데를 알선을 하고 또 그 알선한 거에 또 몇 프로를 또 수수료를 받고 이러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13번 다음 중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위를 고르시오. 1. 손톱은 둥글고 짧게 자른다. 2.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3. 일회용 장갑을 끼고 흡인병을 비운다. 4.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 5. 독감에 걸렸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본다. 정답은 정답은 그러면 답을 해주세요. 정답은 5번이죠. 독감에 걸리면 쉬어야죠. 그쵸? 또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걸려도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행위이다 라는 거죠. 14번 다음 중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동료 간의 만남은 최소화한다. 2. 바쁜 경우 휴게 시간을 반납한다. 3. 상사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을 줄인다. 4. 정기회의나 면담을 통해
정기적인 소통을 실시한다. 5. 업무에 능숙하면 지침보다 본인의 방식으로 수행한다. 정답은 4번의 정기회의나 면담을 통해서 소통을 해야죠.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의심될 때의 대처라고 나오죠.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 반응이나 우울증 증상을 빨리 인식하여 일찍 대처할수록 빨리 좋아지는 것을 알아야 하고,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말고 직장의 동료나 상사 또는 가족이나 친구 등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나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의논을 해야 되고요. 직무 스트레스 및 우울증 증상이 계속되면 휴양이나 약물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랑 만나서 좀 스트레스도 풀고 해야 되는 거지. 휴게 시간도 반납하고, 또 상사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이 줄여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또 내가 업무에 능숙하다고 그래서 본인 방식으로 수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회의나 면담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 그런 스트레스가 좀 최소화될 수가 있겠죠. 15번 요양보호사에게 근무 중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 2.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물건을 드는 경우. 3. 물건을 최대한 몸에 가깝게 하여 들어 올리는 경우. 4. 침대를 허리와 가슴 사이에 놓고 기저귀를 가는 경우. 5.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발을 움직여서 몸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 어떨 때 근골격계 질환 발생이 생길까요? 정답은 1번이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면 직업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직업병. 그래서 이 네일 아트 하는 분들은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잖아요. 요거 쪽 가위 요거 짚느라고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니까 그쪽 관절부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막 이렇게 글씨를 쓰니까 저도 이제 직업병이 손목에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만지면 아프고 손을 바닥에 짚으면 아프고. 그래서 이제는 펜으로 쓰는 거로 바꿔가지고 저희 아들한테 얘기를 했죠. 이런 뭐 펜으로 쓰는 게 있다던데 알면서 있다던데 그랬더니 그거 좀 한번 조회 좀 해보라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회하더니 있대요. 있죠. 당연히 있는 거 알고 한 건데 그래서 야 그거 하나 사주면 안 되냐 뭐 손목이 아파서 그랬더니 사주겠대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왕이면 좀 좋은 걸로 사주면 안 되냐. 그래서 얻은 게 이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이제 펜으로 쓰니까 아이고 아들한테 사달라고 했죠. 손목이 야 엄마가 여기 손목이 아픈데 그러면 해줘야죠. 그래서 마우스로 안 하니까 이 손목에 톡 튀어나온 게 이제 사라졌어요. 그게 근골격계 질환이죠. 이게 직업병.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만지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이런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체위에서 배웠잖아요. 올바른 신체 정렬.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구부려서 무게중심을 낮추고 요 그림 있죠. 허리는 펴고 허리가 너무 짧죠. 그리고 무릎을 굽혀서 무게중심을 낮추고 다리를 벌려서 지지면을 넓히고 이렇게 물건을 든 상태에서는 허리를 이용해서 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발을 움직여야 되고 이게 다 올바른 신체 정렬. 물건을 잡을 때는 가까이, 대상자를 이렇게 도움을 줄 때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하체일 때는 무릎 쪽에 물건 잡고 상체에서는 여기 가슴 쪽으로 붙이는 그런 그림을 예전에도 보셨을 거예요. 그게 물건은 최대한 몸에 가깝게 해서 들어 올려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 들을 때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처럼 하면 무게가 더 느껴져요. 근데 몸에 딱 붙이면 무게를 덜 느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올바른 신체 정렬에서 근골격계 질환 아니더라도 이제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16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3. 대상자가 높은 등급을 받도록 도와준다. 4.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5. 기간을 위해 목격한 학대 사실을 묵인한다. 정답은 1번이죠. 대상자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럴 줄 알았어요. 수직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수평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예요? 무슨? 조성 퀴즈. 무슨 대등? 대등한. 상호 서로가 대등한 관계예요. 근데 뭐 엄밀히 따지면 수평적인 것도 맞긴 하죠. 똑같은 근데 수평적이라 안 나오고 상호 대등한 관계이다. 그러면 부부간의 관계는 예를 들어 부부간의 관계는 수직적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면 답은 뭐예요? 또 수직 나오니까 또 상호 대등한 관계. 사랑하고 계신가요? 재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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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이니까 사랑하는 관계고 나이가 들면 의리로 산대잖아요. 의리로. 아닌가요? 조금만 기다리래잖아요. 의리로 살면 조금만 기다리네요. 부부간의 관계는 뭐예요? 우리 가수가 노래하잖아요. 당신은 나의 부부간의 관계는 동반자의 관계예요. 동반자의 관계라 그래야지 정답이에요. 근데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 나오면 지금 이 대상자가 수평적이에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수직 나오니까 수평이 아니라 그러지 여기에 부부간의 관계가 나왔으면 선생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틀린다 그러면 수평적이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대상자와는 상호 대등한 관계, 부부간의 관계는 동반자의 관계이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17번 다음 중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풍짓 2. 수두 3. 홍역 4. 폐렴구균 5. 유행성 이하선염. 정답은 폐렴이죠. 그럼 대상포진은 몇 살이에요? 대상포진이랑 폐렴이 우리 교재가 바뀌기 전에는 65세였어요. 둘 다. 근데 교재가 바뀌어서 대상포진은 60세, 폐렴은 65세예요. 근데 요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할 때 디귿이 먼저예요? 피귿이 먼저예요? 피귿이요. 디귿이 먼저죠? 그쵸? 60살이 먼저예요? 65살이 먼저예요? 60이죠? 그냥 짝으로 가자고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예방접종에 대한 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독감은 매년 65세 이상이면 매년. 그리고 DPT 요걸 DPT는 디프테리아 요거는 100일에 T는 파상풍이에요. 파상풍. 근데 요게 65세가 되면 DPT를 1회 접종을 해요. 세 가지를 다. 1회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100일에만 빼고 10년마다 한 번씩 맞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예요. 100일에 빼고. 그래서 10년마다 예방접종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DPT를 1회 접종한 다음에 10년마다 파티를 해라. 예방접종 파티를 하는 거는 파상풍, 디프테리아, 파티, 액센트를 줘가지고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다. 그러면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답에 한 줄로. 근데 파상풍 아니면 디프테리아 따로 나와요. 10년마다 맞는 거는 그러면 파상풍, 10년마다 맞는 거 그러면 디프테리아, 아니면 두 개가 같이 있든지. 이거밖에 없어요. 독감은 매년이라고 그랬죠. 그쵸? 독감 매년. 요거 대상포진 60세, 폐렴 65세. 요거 DPT는 65세 되면 세 가지 1회 접종 후 10년마다 맞는 거는 파티를 해라. 파상풍, 디프테리아. 요것만 하면 예방접종은 끝나요. 네.
18번 소화된 음식물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장기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위 2. 췌장 3. 대장 4. 소장 5. 십이지장. 정답은 대장이죠. 대장에서 하는 일이 수분을 흡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수분을 흡수해서 대변의 형태를 만들죠. 대장벽에서 나오는 점액질이랑 섞여서 대변의 형태를 만드는데 물기가 있으면 형태가 안 만들어지죠. 물을 뺏는 거가 대장의 역할이고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해요. 소장은 위에서는 알코올을 흡수해요. 알코올은 위에서 흡수돼요. 그 위에서는 위액이랑 섞여가지고 음식물이 입에서 잘게 썰어서 내려간 거를 더 잘게 썰어서 소화하기 쉽게 소장으로 보내면 소장에서는 영양분을 흡수하고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를 해요. 19번 대상자가 밤에 깬 후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때 수면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2. 단순한 일거리를 준다. 3.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게 한다. 4.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5.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먹게 한다. 정답은 따뜻한 우유를 제공하면 그래서 일반인들도 잠 잘 안 오면 밤에 따뜻한 우유 데워서 따뜻하게 해서 한 잔 드세요 라고 하잖아요. 20번 다음 중 치매 초기 증상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정신행동 증상이 줄어든다. 2. 대부분의 기억이 소실된다. 3. 남의 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4. 일상생활에 있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5. 배회 행동과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답은 약간의 도움만 필요해요. 경증 치매는. 21번 다음 중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어 욕창이 생긴 대상자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욕창 부위를 노출시켜 1시간 이상 햇빛을 쬐인다. 2.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3. 하루에 2번씩 자세를 바꿔 눕힌다. 4. 마사지한 후 파우더를 뿌려준다. 5. 천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어준다. 정답은 욕창이 생기면 몇 번이에요? 2번. 욕창이 생기기 전에 하는 게 하루에 2번도 아니고 2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경을 해요. 이거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거고 근데 이미 욕창이 생겼어요. 그쵸? 생긴 다음엔 2시간이 아니라 더 자주 변경시킨다가 답이에요. 더 자주. 근데 욕창 부위를 노출시켜서 햇빛 쪼이는 거는 1시간이 아니라 30분이에요. 그렇다고 뭐 햇빛에 쪼이거나 실제적으로 그러진 않는데 교재에 30분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욕창이 생겼을 때는 이게 근육이 생성이 되고 상처가 회복이 되려면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백질을 가루로 되어 있는 그거를 이렇게 물에 타가지고 주기도 해요. 근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우더를 뿌리는 거는 파우더가 땀구멍을 막아요. 그래서 파우더는 요즘은 쓰진 않아요. 예전에는 애기들 기저귀 갈면 이렇게 좀 축축한 게 없게 그냥 파우더 발라놨잖아요. 그러면 땅구멍이 막혀서 요즘 애기들도 파우더는 바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도넛 베개가 나오면 도넛 베개는 무조건 해주지 않는다. 욕창이 생겼어요. 엉덩이 욕창이 생겨서 도넛 베개를 대준다 그러면 이 도넛 베개는 깔고 누우는 거잖아요. 이거를 엎드려서 이걸 대고 있는 게 아니라 엉덩이 밑에 대주는 거기 때문에 요 욕창 부위가 딱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요게 욕창이 눌리지가 않아서 욕창이 괜찮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눌리잖아요. 요 원형이. 그래서 요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럼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는 영양 공급도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욕창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청골 부위, 꼬리뼈가 청골이에요. 이게 도넛백에 대주지 않는다야. 도넛백에 나오면 무조건 안 한다가 답이에요. 22번 인슐린을 맞는 당뇨병 대상자가 갑자기 땀을 많이 흘리면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한다. 이때 돕기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119에 신고한다. 2. 물을 마시도록 한다. 3. 사탕이나 오렌지 주스를 준다.
4. 이마에 찬 물수건을 대어준다. 5. 바로 눕혀서 안정을 취하게 한다. 정답은 이거 뭐예요? 갑자기 땀 흘린다는 거는 저혈당 증상이에요. 저혈당. 그래서 사탕이나 오렌지 주스를 준다. 뭐 콜라를 주면 빨리 이 당 흡수가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23번 다음 중 노인 수면의 특성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아침잠이 많아진다. 2.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 3. 잠들면 깨기가 힘들다. 4.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짧아진다. 5. 낮 시간 동안 자주 졸린다. 정답은 5번이죠. 낮 시간 동안에 자주 졸아요. 그래서 어르신 깨우면 주무세요 그러면 안 잔다 그러죠. 눈 감고 계시던데요 그러면 눈만 감았지. 이렇게 눈 감고 안 존다 그래요. 그래서 낮 시간 동안 자주 졸린다. 노인 수면의 특성도 시험에 잘 나와요. 24번 다음 중 신부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온 냉탕을 오가며 목욕한다. 2. 식사량을 늘려서 제공한다. 3. 항상 탄력 스타킹을 신게 한다. 4. 계단 오르기 운동을 격려한다. 5.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정답은 5번이죠. 신부전환자는 부종이 있어요. 부종. 그래서 그냥 눈으로 봐서는 부종이 얼마나 심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체중을 재서 체중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거에 따라서 약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25번 다음 중 노인의 약물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한다. 2. 술을 먹었더라도 매일 먹는 약은 꼭 복용한다. 3. 위장장애가 있을 때에는 약의 용량을 줄여준다. 4. 칼슘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된다. 5. 약을 삼키기 어려울 경우 분할성이 있는 약은 쪼개서 복용할 수 있다. 몇 번이에요? 5번에 약을 삼키기 어렵다 그러면 약의 가운데 금이 하나가 있는 거, 또 이렇게 십자로 가 있는 거, 이렇게 분할선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만 쪼개서 복용할 수가 있어요. 26번 다음 중 노인에게 탈수가 쉽게 발생하는 원인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칼슘 배출 감소. 2. 갈증 반응 감소. 3. 염분 섭취 증가. 4. 타액 분비 감소. 5. 의액 분비 감소. 정답은 2번이죠. 2번. 나이가 들면 갈증 반응이 줄어든다 그랬죠. 갈증 반응이 줄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을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탈수가 쉽게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27번 다음 중 고혈압, 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안과 질환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망막염, 2. 각막염, 3. 결막염, 4. 백내장, 5. 녹내장. 정답은 계속 얘기하면 1, 2, 3, 4, 5 다 나오겠죠. 정답은 백내장. 당뇨병을 앓게 되면 우리가 우리 몸에 여러 군데의 합병증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눈에 발생하는 합병증은 시력을 잃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으로 인해서 눈에 생긴 합병증은 당뇨병성 망막증, 또 백내장, 외양근 마비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게 당뇨병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런 질병들이 발견돼서 당뇨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28분 다음 중 노인 증후군 증상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식욕 증가 1. 골 강화증 3. 부적절한 약물 복용 4. 대사율 증가 5. 의존성 감소. 정답은 약을 제대로 못 드세요. 노인이 되면 의존성은 증가하고 대사율은 감소. 식욕도 떨어지고 다 반대로 나와 있죠. 29번 대상자가 며칠 동안 변을 못 봤다고 관장을 해달라고 요구한다. 이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관장은 가족이 하도록 한다. 2. 하재를 구입해서 복용시킨다. 3. 방문간호 서비스를 연결해준다. 4. 기관장에게 허락을 받고 관장을 해준다. 5.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님을 이해시킨다. 정답은 5번이죠. 관장, 흡인,
이런 거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에요. 30번 다음 중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고관절 골절 2. 척추협착증 3. 척추측만증 4. 경직성 척추염 5.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고관절 골절이죠. 요 고관절 여기 목에 똑 부러질 수 있어요. 목이. 그리고 이쪽으로도 부러질 수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골절이 있어서 수술해서 여기다 힘을 박아놓은 거죠. 31번 비언어적 의사소통 중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분명한 발음 2. 온화한 목소리 3. 다양하고 적절한 표정 4. 부적절하고 희미한 미소 5.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정답은 부적절하고 희미한 미소 이거는 틀린 거죠. 분명한 발음이고 온화한 목소리 다양하며 적절한 표정을 짓고 대상자를 향해서 약간 기울인 자세는 관심을 갖고 듣는다라는 표현이잖아요. 4번이죠. 32번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여가 활동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김땡땡 어르신은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과 식사를 하고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다. 2. 소일활동 2. 가족중심활동 3. 사교오락활동 4. 운동활동 5. 자기개발활동. 정답은 가족이랑 했으니까 가족중심활동이죠. 33번 다음 중 대상자와 말벗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요양보호사의 감정대로 대화한다. 2. 대상자와 과도한 의존관계를 형성한다. 3.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이해한다. 4. 대상자의 삶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5. 요양보호사의 주관대로 판단하여 소통한다.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3번에 대상자의 심리적, 신체적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34번 다음 중 나전달법의 주의사항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부정적 정서를 강조한다. 2. 감정을 폭발적으로 드러낸다. 3. 상대방을 평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4. 상대방에게 교훈을 주는 데 열중한다. 5. 나전달법으로 말하고 다시 수용적 태도를 취한다. 정답은 5번이죠. 그럼 35번 다음 중 요양보호 기록의 가장 큰 목적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해서 2. 시설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3. 업무에 대한 책임을 넘기기 위해 4. 다른 요양보호사와 비교하기 위해서 5.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답은 5번이죠. 관련 전문가에게 기록을 하게 하면 내가 기록한 거가 다른 전문이 누구예요? 물리치료사나 사회복지사, 뭐 기관장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해야지 이거는 뭐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건 아니에요. 대상자의 상태에 대한 거를 기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여기까지 35문제 풀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